경제 통계 바로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구호를 빼먹었네요. 원장님 같이 한번 해보실까 이번에는? 경제 지식이 쑥쑥. 네, 상식이 톡톡입니다. 네. 경제 지식이 쑥쑥. 상식이 톡톡. 톡톡. 터지는 경제 통계 바로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최승로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왜 좁은 땅에 비좁게 살까를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왜 낡은 아파트에 살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문 기사를 보니까 국토부에서 2017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준공한 지 30년이 넘긴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 뭐 이런 구별로 이런 데이터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강남구가 578만 제곱미터로 서울에서 가장 노후화된 낡은 아파트가 많은 곳. 그 다음이 송파구, 양천구, 노원구, 서초구 순이었습니다. 네. 원장님, 노후 아파트의 기준이 30년 정도 되나 봐요. 네. 우리 국민이 느끼기에도 30년 정도 되면은 노후 아파트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후화된 아파트 비율이 강남구에 제일 많다. 어떻게 보면 30년 전에 아파트를 제일 많이 공급한 지역이 강남구여서 그렇지 가장 않을까. 먼저 공급한 지역. 예, 그렇죠. 네. 그래서 30년 전에 1980년대겠죠. 그렇다면은 70년대 70년대 지은 아파트는 다 어디 갔나?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다 허물었나요? 그렇죠. 다 이미 허물었죠. 아. 예,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통해서 이미 다 허물었고 이제는 80년대 지은 아파트들을 재건축하는 시점이 온 것이죠. 네. 그래서 80년대 지은 아파트들을 재건축하려고 보니까 아파트가 어디에 많은가라고 보니까 또 강남구에 많은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시절에 80년대 또 많이 지은 그 지역이 강남구였던 거죠. 그러면은 강남구에 그 지을 때 80년대 하면 또 뭐 어떤 기억이 떠오르냐면 사실은 4대 신도시. 네. 어디죠? 분당, 일산, 평촌, 예, 삼본,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안 살아봐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은 80년대 그런 신도시 아파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었죠. 네. 그래서 그 아파트들도 사실은 이제 노후화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그 낡은 주거 형태를 새롭게 바꿀 것인가라는 고민이 또 나오게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근데 80년대에 지은 아파트가 30년 됐는데 아니 30년 됐다고 낡았어? 그럼 다른 나라는 뭐 100년 된 아파트들은 어떻게 산대? 라는 의문이 또 나올 수 그거 있죠. 제가 딱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네. 네. 그럼 그것도 말씀을 드려보면은 아파트 형태가 다르고 우리는 30년간 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네. 그리고 삶의 형태가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키가 크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신발도 새로 사고 옷도 새롭게 바꿔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30년 전에 비해서 삶의 질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주거 공간을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파트가 낡아서의 문제도 있지만 삶의 양식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 문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집이 새로 지어질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거 형태는 대부분 시멘트로 지었죠. 네. 그러다 보면 시멘트라는 것은 허물지 않고서는 그 구조를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못질도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30년 전만 하더라도 집집마다 그렇게 자가용이 있던 시절도 아니었죠. 그래서 주택 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 주차 대란이 그렇죠. 일어나고 주차 있죠. 대란. 거기다가 네. 지하 주차장이 없었죠. 네. 예, 그래서 80년대 중반 이전에 지은 아파트에는 지하 주차장이 또 없는 데가 네. 많아요. 이제 그런 걸 고려해 보면 지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더군다나 80년대 이전에는 그 연탄으로 심지어 그 아파트도 연탄으로 그 난방을 네. 해결했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불편한 것이 구조가 많았고. 아직도 살아있는 데가 있다는 거네요. 아파트들 그렇죠. 중에. 예, 얼마 전까지 재건축할 때 그런 아파트들이 연탄으로 난방을 하던 아파트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네. 지금은 이제 80년대에 지은 것들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가서 보면은 역시 삶의 질에 맞지는 않는다, 불편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뉴욕 한가운데 있는 그 아파트들은 뭐 100년씩 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들은 그 문화가 크게 안 바뀌어서 뭐
재건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문화적인 측면도 있지만 삶의 질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에너지 형태가 바뀌었고 자동차 운영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었는데 그런 구조를 바꿀 수 있는데 그 지배 형태도 그런 것에 잘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바꾸기 어려운 구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구가 쓰는 방식의 그 집에 있어서의 그 설계 이런 것들이 쉽게 바꿀 수 있는 구조냐 아니냐도 또 중요해요.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많이 그 지었던 아파트에 가보면 그 당시에는 이런 방식으로 아파트를 지었지라는 기억이 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네. 얼마 전 또 3베이다, 4베이다 뭐 다양한 용어들이 막 그 새로운 그 주거 형태에 또 포함이 됐죠. 네. 그래서 좀 더 삶을 편안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또 풍요롭게 하는 방식의 설계가 또 반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다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나라에 가보시면 시멘트가 아닌 나무 형태로 네. 아파트를 짓는 데가 많죠. 네네. 이제 그런 형태의 그 방식이 또 그 사회에서는 또 중심된 방식일 수가 있고 또 그 도시가 발전하는 역사를 보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지역이 있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그것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러한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가 있을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마다 그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경우는 재건축이 빨리 되는 게 사람들이 살기 편하겠다. 뭐 네, 이런 그렇죠. 이야기인 삶의 거죠. 네. 질을 고려한다면 바꿔야 되는 아파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재건축하면 이거 뭐 주요 네이버에 항상 주요 검색어에 올라올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 이유가 아마 재건축을 하면 강남 한가운데 있는 그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그럼 그 집주인, 그 낡은 집을 가지고 있는 그 집주인이 그 개발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닌가. 이런 논란이 또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재건축이라는 용어는 삶에 편리하게 주거 공간을 바꾼다라는 뜻보다는 재건축을 투자한다. 재건축 투기하는 거 아니야? 재건축을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사회적 이슈가 더 강하죠. 네.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던 집을 좀 살기 좋게 바꾸는 행위인데 이건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재건축을 막아야 돼. 아니면 재건축 투기를 억제해야 돼. 뭐 이런 네. 사회적인 논란이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재건축이 그러면 과연 어떤 의미냐? 삶의 질이 좋아지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라면 사실 억제할 필요도 없고 네. 사회적으로 그것을 당연히 필요한 거죠. 네. 부정할 이유가 네.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것은 재건축을 통해서 누군가의 재산이 좀 늘어나고 특히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좀 더 재산이 쉽게 늘어난다라는 측면 때문에 그런 네. 논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재건축을 아파트로 30년이 돼서 재건축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가격이 올라가죠. 네. 근데 그 시점을 이렇게 보면은 땅의 가치는 비슷하죠. 네. 그런데 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을 수 있다. 새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낡은 아파트는 갑자기 새 아파트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가격이 몇 배 뛰죠. 네. 예. 몇 배는 아니고 몇백 배 뛰죠. 네. 뭐 조금 잠실의 가치가 개포동 바뀌는 거죠. 아파트는 뭐 예. 1제곱미터의 가격이 뭐 억대로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 5평 정도 뭐 20제곱미터 정도의 아파트가 갑자기 뭐 10억대가 된다든가 네. 10억 그 정도로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순간 그 다 20제곱미터의 낡은 아파트가 갑자기 20평, 30평 정도의 새 아파트로 보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재건축이 가능하다라고 판정을 받는 순간이죠. 네. 이제 새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고 네. 미래 가치를 반영한 그렇죠. 거죠. 미래 가치를 가격이. 반영하기 때문에 그 낡은 아파트지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갑자기 것이죠. 낡은 아파트가 타워팰리스 가격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그 땅에 그런 아파트들, 더 비싼 고급 아파트들이 지어질 거다. 뭐 이런 기대가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새 아파트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새 아파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낡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더 선호할수록 새 아파트가 희소할수록 재건축이 허락이 가능한 아파트가 더 비싸지겠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꺼번에 풀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래서 네. 결국 그렇게 재건축을 찔끔찔끔 허용하고 있다는 게 그렇죠. 문제인 거죠 지금. 재건축을 억제해서 못하게 할수록 네. 새로 아파트로 바꾸는 것을 억제해 놓을수록 결국은 그 폭발력은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최근에 재건축 아파트가 갑자기 인기 아파트가 됐어요. 네. 최근 한 10년 가까이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갑자기 재건축 아파트가 비싸지고 막 이렇게 가격 상승을 주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재건축을 억제할 것이다. 그리고 새 아파트가 더 희소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사람들을 그렇게 투자하도록 유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허용되는 그 일부는 더 로또를 맞는 그러니까 그렇죠. 결론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 인기 지역의 새 아파트가 더 희소해질 것이다. 네. 그러면 그 희소해지는 아파트의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새 아파트로 바꿀 수 있는 재건축이 확실한 아파트의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정책 변화라든가 규제 변화 이런 것들이 그 오히려 상대적인 희소성을 높여서 그 아파트를 더 가격을 높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부동산이 하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재건축 관련된 거 이런 것들도 막 규제를 하고 억제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이라는 것은 삶의 양식이 바뀌는 한 과정이고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좋은 계기인데 이걸 마치 투기의 대상으로 보고 막으면서 점점 더 사람들은 불편해지고 점점 더 투기성이 뭐라고 그러죠? 점점 더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더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네, 시장이 교란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새 집을 좋아하면은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사실 그 새 집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희소성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가격이 오히려 안정될 수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그런 것을 억제하고 새 집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억제하는 순간 오히려 희소성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는 그 억압된 그러한 에너지가 새로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또 만드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할 일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의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그러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그런 것을 억제하는 방식으로는 결국은 오히려 시장을 교란하고 삶의 질의 상승을 오히려 억압하는 그러한 악순환 또는 부작용, 폐해가 발생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